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아이비님이 어제 가을 햇살에 좀 걸었더니 양팔이 햇빛 알러지로 많이 따갑습니다. 곡식을 잊게 하는 가을 햇살, 여러분 자외선 관리 잘하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아직도 한낮은 좀 따갑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 햇살보다 가을 햇살이 더 따가운 것 같아요. 그래요? 곡식을 익게 해줘야 되니까 열기가 조금 더 있는 게 아닌가. 그냥 느낌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네. 외로운 늑대님, 낮엔 에어컨, 밤에는 히터.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비유가 찰지네요. 그렇죠. 히터까지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제 입에 온수매트나 전기장판 이런 거 안 쓰십니까? 안 써요. 좀 근데 좀 약간 좀 그 해발이 높다든지 산속 이런 데는 정말 춥긴 춥겠다. 그죠? 네. 도심을 기준으로 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온수매트를 만지작거렸던 제 손이 살짝 부끄러워지는 건 왠지. 전 벌써 약간 꺼내야 되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어찌합니까님. 진짜 어찌해야 되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배추가 2만 원. 헉소리 나는 김장 시즌이 김치도 못 담가 먹는 날이 오는 건가요? 라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래서 기후변화와 배추와의 상관관계 JB타임스에서 전해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는 이제 김치는 기본 반찬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배추 한 통에 2만 원 그거 찍힌 거 보셨죠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칼국수 사장님들이 지금 엄청 고민이 많으시다고. 칼국수는 김치 빼면 시체죠. 그러니까요. 근데 칼국수를 몇백 그릇 팔아도 김치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배추가. 특히나 칼국수는 겉절인데. 칼국수 먹고 싶다. 오늘부터 뭐 중국에서 배추가 들여온다 이런 발표를 보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김장 시즌이 다가오니까 이게 지금 안정될 것인가 이게 또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좀 시선 집중해서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싸늘해지니까 이게 며칠 전부터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제 입에 가죽 잠바 언제 입으실 거냐는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입에 어떻게 좀 닦고 계십니까? 한 번도 닦은 적이 없는데. 네? 사가지고 꼭 닦아야 되나요? 제가 가죽 잠바를 애용하는 이유는 안 닦아도 된다는 이유로 안 애용하고 있는 그럼 거예요. 그 아이는 한 번도 세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죠? 가죽을 왜 세탁을 해요? 그래도 닦긴 닦아야 되거든요. 가죽 크림으로 닦든 뭘로 네. 닦든 닦긴 닦아야 되는데. 크림 발라줘야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멀쩡한데 뭐하러 발라요? 아직 멀쩡한데 그냥 입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 천천히 꺼내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혜구님, 저는 지금 베네치아에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배 타고 기차 4시간 타고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 등을 구경하고 다시 베네치아 리도 섬으로 복귀하면서 배 위에서 듣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면서 들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한국에서 듣겠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거 지금 자랑이죠? 배 아프라고 지만한 소리죠. 네? 제가 지명도 몰라가지고 버벅거렸잖아요. 베네치아 리도 섬. 와. 좀 얼핏 들어본 것 같은데 드라마만 봤어요. 되게 네. 되게 좋다는 드라마만 봤지. 네. 넘어갑시다. 저도 이 루트로 언제 한번 휴가를 꼭 가겠습니다. 좋네요. 아무튼 국제선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봐가지고 이번에 꼭 타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베네치아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집중하는 시선 집중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형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하라 이렇게 검찰에 권고를 했습니다. 네. 어젯밤에 나온 소식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나머지 혐의 3가지 명예훼손, 주거침해, 위계상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권고가 나왔습니다만 핵심적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권고가 나온 겁니다. 네. 15명의 위원이 있었는데 공소 제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8명, 기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7명으로 갈렸는데 다수결에 따라서 기소 의견으로 권고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명품백 받은 거는 괜찮고 주는 거는 안 되냐? 뭐 이런 말들이 벌써 나오고 있긴 하던데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라고 한 범위 안에서만 일단 먼저 짚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최재형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입니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게 아니라. 근데 최재형 목사를 정말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만약에 한다면 그럼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진단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의 적용은 가능하다. 이 이야기가 또 따라붙고 있다는 것이죠.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법리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일단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일단 공이 검찰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관심사인데 오늘 아침에 여러 곳의 언론 한번 쭉 훑어봤더니 공통되게 나오는 전망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결론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더라고요. 왜? 그렇더라고요. 그 이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불기소 권고를 내린 점뿐만 아니라 이번에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기소 권고를 내렸지만 8대 7로 갈렸다라는 점을 중시하면서 8대 7이면 아주 간발의 차이냐, 오히려 검찰이 이거를 강조하면서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렇게 분석하고 말 것도 없이 이미 수사팀은 불기소 결론 내렸잖아요. 그래서 검찰총장에게 전임이지만 이미 보고까지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것도 엇갈려 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다시 살펴볼게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타일 구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수사팀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단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것이다. 뭐 그렇게 된다면 최재형 목사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이 전망이 우세한데 여기서 3차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3차 포인트?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하면 그 이유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3차 포인트인데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법 말고 최상병 특검법이 있습니다. 있죠. 최상병 특검법일 때 국민의힘의 논리는 뭐였습니까? 아니 수사도 안 끝났는데 무슨 특검이냐. 수사가 끝나고 수사 결론 보고 그때 가서 얘기해도 늦지 않다. 이 논리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는 이제는 수사가 끝나게 될 거 아닙니까? 조만간. 네. 그러면 어떤 수사에 대한 평가에 들어서 그럼 특검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점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야당 입장에서는 어제 내려진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뭐가 되는 겁니까?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적극적으로 야당 입장에서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판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게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 결론뿐만 아니라 이후에 특검 정국까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신원섭파님이 이제 검찰은 이 사건 어떤 선택을 하려나 귀추가 주목됩니다. 라고 해주셨고 알권리님 이건 그냥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일 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구속력이 없죠. 라디오 헤드님 주면 유죄 받으면 무죄라고 정리해 주셨고 3026님 청탁한 사람은 있는데 청탁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물음표 찍어주셨는데 일단은 3차 포인트까지 짚어주긴 하셨습니다만 심우정 검찰총장의 선택이 어떨 것이냐 일단은 여기에 또 많은 시선이 1차적으로는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결론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재를 득한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빨리 나올까요? 이미 수사팀은 수사 종결을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원석 총장 시절에 이미 보고까지 된 거지 않습니까? 질질 끌 명분이 없잖아요. 도이치 수사권이랑 뭐 시기를 맞춘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은 그러면 없어요? 도이치 건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얘기는 뭡니까? 도이치 사건 2심 판결 보고 결정 내리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2심 판결이 언제 나왔는데요? 9월 12일에 나왔습니다. 뭘 또 질질 겁니까 그러면? 바로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독대 요청 언론 플레이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자꾸 일각에서 흘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그게 아닐 뿐만 아니라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입니까? 그게 특별히 뭐 흠집내거나 모욕 주기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데요. 자, 이거 말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독대 대신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3인 차담회를 제안했지만 한동훈 대표 측에서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라고 알려진 데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마저 들어보시죠. 누가 그런 걸 얘기했을까요? 모르겠네. 네,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물음표. 찍지 않았습니까? 네. 앞말과 뒷말이 일관성을 띠고 있습니까? 일관성을 안 띠고 있습니까? 자, 이게 일단 한번 먼저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건 패스하고요. 이 점을 짚겠습니다. 뭡니까? 자, 저 말에 깔린 한동훈 대표의 의지인데요. 저 말을 이렇게 버전을 한번 바꿔봅시다. 뭐가 문제냐? 라고 하는 어떤 주장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이 버전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한동훈 대표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의지입니다. 나는 굴하지 않는다. 언론 플레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언론 플레이를 비판하는 친윤에게. 나는 굴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주목할 점. 이런 의지를 밝힌 시점이 용산 만찬을 몇 시간 앞둔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점을 고리로 추론을 하면 한동훈 대표의 굴하지 않는다는 의지는 만찬 분위기와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든 또 어떤 식으로 전해지든 나는 마이웨이 한다. 이런 뜻을 사전에 깔아버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제 만찬 끝나고 나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만찬에 참석했다는 한 참석자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의료의 의자도 김건희의 김자도 민생의 민자도 안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얘기만 하다가 끝났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고요. 그러면서 함께 전해진 소식. 한동훈 대표가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다시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뭐 굴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찬 분위기가 어땠을지 좀 궁금한데 용산의 설명대로 정말 화기애애했을까요? 뭐 용산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화기애애하고 말 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일방적이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 제가 지금 전해드렸잖아요. 참석자 전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얘기만 하다가 끝났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 입을 열어야 화기애애했는지 논쟁이 있었는지가 나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얘기 다 했다 이 뜻 아닌가요?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한테 인사말이라도 좀 시킬 줄 알았는데 그런 시간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찬이 사실 2달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2시간 정도 했는데 어제는 1시간 반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때는 러브샷을 했는데 맥주와 제로콜라로요. 근데 이번에는 오미자차로 건배를 했다. 네, 저도 근데 그걸 좀 오미자 주스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알코올이 없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 만남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많은데요. 내용은 잠시 후에 만찬에 함께했던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민주당이 어제 금투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 이게 토론의 제목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소동이 좀 일었어요.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토론회장에 진입해서 우리들도 들어가게 해달라. 왜 의원들만 토론하느냐. 내지 금투세 시행하면 민주당과 손절하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토론회는 의원들만 참석하는 자리라는 점을 알렸고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추후에 다른 일정을 잡아보겠다 이렇게 약속해서 소동은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토론회에선 90명이 넘는 의원들이 자리를 지켰다고 하고요. 유튜브 생중계를 했는데 동접자가 7,000명에 달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고 토론회도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 뜨겁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뭐 이 정도면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까요? 관심을 끈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냈다는 점도 저는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다르게 표현하면 정책의총의 일환이잖아요. 그 정책의총의 일환, 이게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사실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다방면에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책의제가 불거졌는데도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거나 지도부의 입장을 따라가는 경우가 다반사였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토론 배틀 형식의 정책의총 비슷한 걸 열어가지고 의원 개개인의 정책적 판단에 적잖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거는 좋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토론 형식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와 정책 내용이 정말 의원 개개인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어지고 그 개별 판단이 민주적 수렴 절차를 거쳐서 당론으로 정해질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빠르면 내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 제기가 성립됩니다. 어떤 문제 제기가 성립되냐면 토론 배틀을 열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깔고 있는 겁니까? 당내 의견이 갈렸다라는 얘기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토론 배틀을 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당론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이 얘기는 안 나오죠? 아니 그만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토론회에 나설 정도로 의원들이 나눠가지고 토론회에 나설 정도로 소신이 강하고 의견이 갈렸으면 그냥 의원 소신 투표에 맡겨도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걸 다 당론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만 특별하게 당론으로 추진하는 다른 정책 이유가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도 함께 제기될 필요는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의 중진 정성호 의원이 어떤 답을 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따 3부에서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프레님, 법을 만들 때 충분히 고려했어야죠. 유예만 몇 번째입니까? 라고 좀 지적을 해주셨고, 엽기토끼님은 시행을 코앞에 두고 디베이트는 뭐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시도를 했다는 거는 조금 칭찬만 하지 않냐,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흥행을 얘기를 하면서 JB가 동접자 수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제니콕스님이 7,000명이 많은 건 아닌데요. 아니 그거를 라고 지적해 주셨어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정치권 유튜브를 기준으로 하면은 많은 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파벨 드로프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 지난 23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효한 법적 요청을 받으면 사용자의 IP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관련 당국에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텔레그램은 지금까지 각국 정부기관이나 범죄 피해자로부터 게시물이나 채널 삭제 요청을 받아도 어떻게 해왔습니까? 응하지 않았죠. 무응답으로 일관해왔고 속칭 씹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IP와 휴대전화 번호를 관련 당국에 제공하겠다. 이건 상당한 지금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왜 이런 변화가 나왔겠습니까? 드로프는 체포됐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일단 보석으로 풀려나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프랑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이제 양보에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진단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하나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담팀이 텔레그램 검색 기능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 검색에서 식별된 문제적인 컨텐츠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도 밝혔는데 이건 얼마나 변화되는지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수사당국이 그러면 이 게시물의 작성자, IP, 번호 좀 달라고 하면 바로 제깍제깍 줄지 아니면 또 나라에 따라서 또 반응이 다를지 이것도 앞으로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핵심적일 것 같아요. 바로바로 반응하는지. 그러니까요. 네, 다음 뉴스 짧게 전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광주지부가 광주지역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 등 7곳에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그 문구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9에 강제력을 가진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라. 이 내용이었는데요. 다른 지역에도 이런 현수막이 내걸렸고 온오프라인 대국민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서 119에 강제력 있는 병원 선정 권한을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됩니다. 응급의료법 48조 2항을 보면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용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거는 거거든요. 이 의무 규정을 바꿔야만 지금 소방본부 노조의 주장이 이제 관철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대답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국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생각할 문제. 그럼 이 법률 조항이 왜 만들어졌느냐? 그 취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응급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의료진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으로 다들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비하라고 만든 규정이 오히려 거부의 사유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법률 제정 취지와 좀 다르게 법률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한번 들여다볼 여지는 있을 것 같다. 이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양님이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화하느라고 다른 급한 걸 못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해주셨고 물프레님은 119 분들이 너무 고생하십니다. 이런 법은 빨리 합시다. 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국회가 빨리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도마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